해보겠습니다. 이게 보면요, 한동훈 입장에서는 특감을 걸었지만 사실은 나가는 방향성은 전 특검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뭐냐면 특검을 막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특감을 쟁취하는 거나 김건희 특검 쟁취하는 거나 사실은 같은 사건이에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뭐 한동훈이가 특별감찰관 이야기하면 우리가 비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특감이 무너지면 특검도 무너집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한동훈은 나는 싼 걸로 끊으려고 하는데 왜 니들이 나를 반대해 이런 느낌이고 네. 사실은 그게 무너지면 난 윤석열 정권도 무너지는 거라고 보는데 자, 두 분의 한동훈에 대한 충고가 있어요. 네. 선배들의 충고. 박지원. 지금 대통령 내외부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한 대표께서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고 비판. 걱정하시는 70% 국민의 뜻대로 결단하셔야 나라가 삽니다. 한 대표 결단하세요. 네. 그 정치 구단 얘기 좀 들으셔야죠. 네, 그러니까. 70%가 아니라 80%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한 수 두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 국민만 보고 가세요. 대표회담 정례화. 실제로 이런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심증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한동훈만 봅니까? 실제로 내가 한동훈한테 뭔가 이렇게 조언을 하고 싶으면 개인적인 문자로 하면 되잖아요. 네. 이게 심리전이에요, 심리전. 대통령실 보라는 거죠, 대통령실. EJ를 EJ. 바로 이런 게 EJ라고. 맞습니다. 근데 그 정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정치인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내 말이 맞았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존재예요. 내가 어떤 방향성이 있어. 근데 내 방향성에 명분이 있으면 절대 바꾸기 힘들어요. 바꾸면 간신인 거야. 그런데 그랬을 때 지금 가장 그 한동훈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게 아마 김종혁일 겁니다. 네. 그 실제로 최고위원들이잖아요. 이뇨환도 최고위원, 김정욱도 최고위원이에요. 네. 그럼 최고위원 회의를 하면 민주당은 그런 게 없잖아요.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대표랑 같은 결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대표하고 전혀 다른. 원내대표 앉아 있는데 양 사이드에 앉아 있는 최고위원들이 전혀 다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기강이 안 잡혔네요. 근데 김종혁 같은 경우 제가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본인 말이 맞았음을 증명해 저 사람이 지금 기자 출신인가 그래요. 네, 네. 근데 실제로 언론에 나와 하는 말들이 자기가 해놓은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김종혁이는 지금 친한계를 대표하는 스피커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 문제 이런 거예요. 대통령이나 영부인은 당보다 우선되면 안 된다. 정말 엄청난 말을 한 거거든요. 네. 예를 그럼 들어서 당에서 안 지켜준다는 얘기 같은데. 김남국 의원이 현역인데 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당보다 우선하면 안 되라고 이야기하면 맞아 죽을걸요? 저 다른 사람은 되는데 저는 화형시킬 거예요. 그렇죠. 아니 지금 김종혁 최고위원이 친한계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대체로 친한계 의원들 대부분이 이거 특감 가지고 의총 열어가지고 표결로 가버리면 완전 파국이다. 다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 대부분은 친한계 의원들 대부분과 윤석열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 표결에 붙이지 말자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표결에 붙였다가 만약 원내대표 표결에서 져버리잖아요. 네. 그럼 원내대표 사퇴해야 돼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한동훈 대표도 표결해가지고 수가 한 뭐 조금밖에 안 나와. 10% 안 나버린다. 그러면은 완전히 대표로서의 권한과 이런 것들이 다 실권돼 버리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혁 최고가 세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표결로 붙여야 된다. 공개해서 말하자. 왜 국민들에게 이런 거를 숨기냐. 정책의총이라고 하더라도 공개해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이렇게 세게 받고 있어요. 그 보통은 이렇게 정책의총 하면 원래 비공개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난 잘 몰라가지고요. 원래는 다 공개하죠. 아, 근데 이제 공개. 비공개로 대부분 합니다. 왜냐하면 민감한 정책 현안일수록 안에서 이제 그 여러 말들이 나오잖아요. 싸우기도 하고 민감하게 그 이제 상대 의원들의 뭐 이렇게 좀 긁는 소위 말하는 긁는 어떤 그런 반응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의원들 개인들 입장에서도 의총이 공개가 돼버리면 뭔가 이렇게 굉장히 좀 바닥 드러나고 막 예, 이러나요? 조심하게 되고 네. 막 표현도 막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민감한 현안은 표결에 붙이지 않고 항상 비공개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동훈계 중 김종혁 의원이 좀 강성이래요. 아, 세게 그쪽에서, 가자. 대통령 들이박자. 네, 우리는 국민 여론이 있다. 특감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국민 여론이고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이 부담된다 우리 당에 그게 이제 대다수의 보편적인 국민 눈높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공개로 가자 지금 이렇게 압박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김종혁 씨가 그 김종혁 최고위원이 그래도 이제 언론인 출신이다 보니까 많은 언론인 동료나 뭐 선후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얘기들을 아마 다 들었을 거고 그러면 심지어 조중동마저도 윤석열, 김건희 특히나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뭐 좀 조용히 있어라, 내조하지 마라, 뭐 활동하지 마라라는 게 지배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김건희를 숨겨야 되는 게 보루인데 그런 의견을 다 들었으니까 이제 자신감 있게 하는 거 아닌가. 세게 지금 나오고 네, 있는데 네. 지금 저는 이게 이렇게 세게 붙었을 때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양쪽 다 어마어마한 부담이 있거든요. 원내대표도 마찬가지고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강하게 나온 이유는 특감을 관철시키겠다라는 목적도 있겠지만 실제 특감을 관철시키겠다라는 목적 말고 차별화하겠다라는 거 두 번째, 세 번째 전 더 큰 목적은 세력화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요거를 세력. 통해서 자기 세력. 결국에 정치라고 하는 게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당내에서 자기와 함께해서 스크럼을 짜가지고 연대해서 싸울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세력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한동훈 대표는 굉장히 지금 입지가 좀 좁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너무 원내가 아니라서 또. 네, 원내도 아니고 너무 빨리 차별화를 시작해서 하다 보니까 입지가 좁다 보니까 지금 이 특감 문제로 공개적으로 세게 붙으면서 한번 세력화를 하겠다. 점차 세력화하겠다. 이런 의도가 깔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 포지셔닝이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윤석열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게 윤석열한테 어떤 변수는 다 내가 제거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 돼야 되는데 김건희라고 하는 고정불변의 상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애초에 김건희가 바뀌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근데 김건희는 고정불변이야. 아예 건드리지를 못해. 언터처블이야. 근데 이것도 불행의 시작이 뭐냐면 사실 임기가 2년 반도 안 된 대통령한테 반대하는 사람이 60% 이상의 지지로 당선됐을 경우에 네. 그러면 그 민심을 보고 윤석열이 또 바뀌어야 되는데 네. 안 바뀌죠. 김건희가 고정불변의 상수이기 때문에 한동훈 입장에서는 자기에 대한 최소한 당원들의 민심이 뭔지는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한동훈이 성과를 못 내니까 지지율은 더 떨어져서 이재명 대표한테 심지어는 3분의 1밖에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입장에서는 국민들이나 당원들 뜻이 뭔지는 아는데 섣불리 움직이면 내가 제거될까 봐. 네. 지금 이 상태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소심하게 지금 야 나는 대통령 배신한 거 아니야. 이건 개인적인 거 아니야. 뭔가 지금 뭐 굉장히 위하는 척하지만 결론적으로 한동훈은 더 이상 회군하기는 힘들어요. 이 상황이 있는 거고 그 과정에 야당이라고 하는 맹수가 으르렁거리고 있잖아 지금. 실제로요 그 조국 혁신당의 주말 집회를 본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보궐선거 때문에 좀 관계가 좀 안 좋았잖아요. 네. 다시 조국 지지.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도 지지하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메시지가 굉장히 세게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그 조국 혁신당 사이트 가시면은 그 집회의 메시지를 보시면 하나하나가 다 사이다. 그 지금 얼마 전 저도 여기 오다가 봤는데 현수막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빠를 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맞아, 이렇게 맞아, 써 있더라고요. 맞아. 네. 그런 상황에 지금 이제 앞에 맹수들이 막 이제 그르릉거리면서 이제 바로 그냥 잡아먹을 것처럼 하고 있는 게 조국 혁신당이고 민주당은 지금 이제 보면은 거의 거대한 공룡 한 마리가 지금 뜨는 상황이에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 호랑이 한 마리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공룡 한 마리가 뜨는 분위기예요. 네. 지금 저거 있잖아요. 백드롭 저렇게 만드는 건 정말 아이디어야. 최소한 이번 주말까지 쓸 거 아니야 저거. 아니 저거 주말까지 쓰고 저는 그런 게 제일 웃겨요. 저렇게 김건희 특검하라 윤석열 김건희 비판하는 거에 가끔 여당 쪽 사람 오잖아 인사하러 오면 그럼 뒤에 김건희 특검하러 써 있는 거예요. 그 한동훈 머리 뒤에 그런 게 좀 매우 좋더라고요. 저 지금 그 토요일 날 2시 서울역 4번 출구 네, 여기에 가겠다는 분들이 주위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딱 이상하게 그 시기가 시기가 공교롭게 비슷해. 박근혜 대통령 태블릿 PC 보도가 딱 나오고 나서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을 때가 2016 10월 넷째 주거든요. 딱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뭔가 역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국감 끝나고 그 네, 맞아요. 딱 국감 끝나고.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딱 그 갤럽 여론조사 한 자리로 떨어진 게 11월 첫째 주부터거든요.
11월 기대해봐야겠습니다. 그 월요일 날 3시에 하는 일주일에 첫 스타트하는 새날 방송이 최근에 런칭한 네. 129310이라는 방송. 129310이요. 12월 9일 박근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날. 310은 뭔가요? 헌법재판소에서 3월 10일. 박근혜를 탄핵한 날. 예. 129310. 너무 좋네요. 129310. 5월 9일. 근데 문재인 그때랑 대통령 아주 유사해. 그 8년 전이랑 아주 유사해. 너무 똑같지 않아요? 2016년. 어떻게 역사가 이렇게 데칼코마니 같지? 이런 거를 평행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윤석열은 박근혜로, 김건희는 최순실로 대체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명으로 예, 이어 바톤을 예. 받는. 그런가요? 네. 생각만 해도 막 너무 좋다. 이렇게 떨리고 막. 인수위 없이 또 시작하나? 그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금 이제 교수님들 만나 보면 이제 아니면 우리 지지자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뭐냐면 탄핵이라고 하는 게 헌정 중단이다. 정말 우리의 아주 부끄러운 역사가 되는데 어떻게 또 탄핵이 있어야 되냐.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발상의 전환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거는 헌정 중단이 아니라 윤석열의 국정을 그대로 끝내는 거잖아요. 끝장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헌정 중단이 아니라 헌법 수호다. 지금 국정농단과 윤석열이 망치고 있는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이거는 헌정 중단이 아니고 대한민국 승리하는 날이고 네, 헌법을 수호하는 날이다. 훌륭하다 진짜 우리 김남국 훌륭하다 진짜. 김남국. 아니 진짜 이런 분석을 해주다. 아니. 걱정을 그렇게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또 이제 걱정하시는 게 사회적 혼란 올 거다라고 하는데 우리 국민은 너무 현명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 혼란이나 이런 것도 맞아요. 아주 잘 발빠르게 수습할 거고 그 공간에서 또 새날도 역할을 할 거다. 네. 이걸 그대로 들면 직무유기예요. 그냥 갖다. 그럼요. 맞습니다. 예, 예. 예. 뭐 헌정 중단이야. 님이 이미 황교안이는 명함 파고 명패 파가지고 잘만 대리하더만. 뭐 시계도 뭐 이렇게 시계까지 파고 막 말이야. 의자도 하나 안 넣어주고 말이야. 박근혜 대통령. 됐고요. 거기. 여러분 우리 이번 주 내내 그 토요일 날 집회를 홍보를 하겠지만 사실은 그 집회 하나가 사실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가능성이 높아요. 네. 맞아요. 서울역 근처에 사람이 미어 터져. 그럼 그 다음 주 집회는 더 많이 나오게 돼 있고. 네. 용산까지 이제 가봅시다. 시작인 거죠. 예. 자, 1부 마치고요. 자, 파란 하늘님 아까 읽어드렸나요? 맞죠. 읽어드렸고 새날 구독 좀 해주시고요. 자, 김남국 의원은 오늘만 나오시는 게 아니고 네. 화요일마다 안 나오면 안 돼요. 해외여행 같은 거 꿈도 못 꿔. 제가 해외여행 못 간 지 오래됐습니다. 코인 김남국 선생. 아니 난 이게 상대방을 비웃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네. 계속 빌어야 돼. 그래. 뭔 이거를 잘못을 했어? 민화에 앱은 한 민화. 아니 저는 정말 그 우리나라가 가상화폐나 코인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거든요. 선도하는 국가예요.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사실은 뭐 우리나라는 많이 투자자들은 많이 투자하는데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가상화폐를 산업으로 보질 않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모든 국가들이 이거를 산업으로 이렇게 키우려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시각과 인식이 부재하기 때문에 오케이. 저는 세게 말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꾸 말할 필요 없어. 당당하게. 그래 민화하면 자, 돼 민화. 1부 마칠게요. 네.